KBS 대전 생생 뉴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10일 화요일 KBS 대전 생생 뉴스 황석준입니다. 지위를 이용해 수행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게 징역 3년 6개월이 확정됐습니다. 한때는 대권 주자였고 도지사였고 한 여자의 남편이고 한 가정의 아버지지만 가족과 주변은 물론 많은 국민들에게 신의를 저버리고 실망을 안겨줬습니다. 수신이 안 돼 결국 몰락했습니다. 조국 법무장관은 부인이 문서 위조 혐의로 기소되고 사모펀드 등으로 수사 결과에 따라 재가가 안 돼 이미지가 크게 훼손된 채 검찰개혁이라는 엄중한 일을 하게 됐습니다. 1965년생 동갑내기인 이들 두 사람은 청년일 때 민주화를 위해 투쟁했고 진보 진영에서 활동하면서 아이돌 수준의 대중적 인기도 누려왔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했던 말과 삶 사이의 격차가 국민들을 실망시켰고 그들 또한 이 사회의 기득권 그룹이 됐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신이라고 하는 우상의 포도주에 취해 있을 때 그것은 우리에게 무덤과 같은 미래만을 약속해 줍니다. 지도자가 되려는 사람은 항상 자신에 대한 경계를 늦추지 말아야 합니다. KBS 대전 생생뉴스 먼저 이 시각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제13호 태풍 링링으로 충남 농어촌에서 발생한 피해가 계속 늘고 있습니다. 과수원 2천여 헥타르에서 낙과 피해가 발생했고 논 2,100여 헥타르에서 벼 쓰러진 피해가 나는 등 13개 시군 4,500여 농가가 피해를 본 것으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특히 배 주산지인 천안에서는 추석 전에 한 개라도 더 건지기 위해 공무원들이 낙과 줍기에 나섰지만 일손 부족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충남 섬 지역의 태풍 피해 신고도 잇따랐습니다. 보령시 우천면 외연도에서는 3톤급 어선 2척이 침몰했고 원산도에서는 항구 매표소 건물 일부와 가두리 양식장 12곳이 파손됐습니다. 태안군 안면도에서도 축사 7동의 지붕이 날아가고 비닐하우스 30여 동이 부서진 것으로 집계돼 복구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수행비서를 성폭행한 혐의 등을 받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게 징역 3년 6개월이 확정됐습니다. 여성단체들은 성인지 감수성이라는 새 기준이 마련됐다며 환영했습니다. 자유한국당 충남도당은 사필 규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상청에 따르면 지난해 안면도의 이산화탄소 농도는 415.2ppm으로 전년보다 3ppm 증가해 북반구 대표 기후변화 감시소가 있는 미국 하와이보다 6.7ppm 높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추석을 앞두고 장 볼 때 온누리 상품권 사용하시는 분들이 늘고 있습니다. 종이 상품권보다 할인율도 높고 사용도 간편한 모바일 상품권이 새로 나왔습니다. 노인이 주인으로 있는 편의점이나 상점 같은 곳에서는 만원권을 잘 살펴보셔야겠습니다. 추석 대목을 앞두고 만원권 수백 장을 위조해 전국을 돌며 유통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추석 연휴 전에 부동산 조정 대상 지역 추가 지정 여부가 예고돼 대전의 포함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충청남도는 생활임금 심의위원회를 통해 내년 생활임금액을 시급 1,050원으로 의결해 고시했습니다. 이 시각 헤드라인 뉴스였습니다. 뉴스브리핑 순서입니다. KBS 대전 보도국의 이현경 기자 나와 있습니다. 이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난 주말 태풍 링링이 충남을 휩쓸고 간 이후에 피해 지역에서는 복구 작업이 분주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비가 내리면서 작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번 태풍으로 충남에서 잠정 집계된 시설 피해는 축산시설 25개 동과 수산양식시설 3곳, 농산물시설 121헥타르와 어선 8척 침몰 파손 등인데요. 특히 벼 쓰러진 피해 면적은 모두 2,100헥타르가 넘습니다. 면적이 워낙 넓은 데다가 가을 장마 영향으로 비가 내리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벼는 물기에 젖은 이삭에서 싹이 트는 2차 피해가 문제인데요. 벼가 땅에 안 닿아서도 수발화라고 해서 발화가 될 수 있는데 이렇게 되면 품질이 떨어지는 문제가 생깁니다. 네, 그렇군요. 오늘도 비 소식이 있는데 이 비가 오면 품질도 문제지만 작업 속도도 더뎌질 수밖에 없을 텐데 일손도 또 부족하죠.
네, 일손 부족도 피해 농가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 중에 하나인데요. 이번 태풍으로 큰 피해를 본 곳 가운데 하나가 과수원입니다. 공무원들까지 나서서 봉사활동을 벌이고 있긴 하지만 충남에서 낙과 피해를 입은 곳이 2,000헥타르가 넘다 보니 역부족인 상황입니다. 떨어진 과일은 빨리 주어야 피해를 줄일 수가 있는데요. 과일에 당분이 있어서 부패가 진행되면서 벌레가 끼고 또 바이러스가 퍼지면서 과수원 전체를 망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나마 나무에 매달려 있는 과일들도 가지가 약해져서 수확을 서둘러야 하지만 일손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예, 이 추석 연휴에는 자원봉사도 줄 텐데 걱정입니다. 기항하시는 분들 이번 추석에는 고향에서 일 좀 하실 각오를 하시고 오셔야겠습니다. 화제를 바꿔볼까요? 어제 지위를 이용해 수행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에게 징역 3년 6개월이 확정됐죠. 네, 안희정 전 지사는 2017년 7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10차례에 걸쳐 수행비서를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가 됐습니다. 1심에서는 무죄, 항소심에서는 법정 구속으로 판결이 엇갈렸었는데요. 대법원이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그대로 인정했습니다. 대법원은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성범죄의 특성상 피해자의 진정성을 함부로 배척할 수 없다는 거였습니다. 안 전 지사가 위력을 행사해 성폭행했다는 사실도 인정했는데요. 또 법원은 양성평등의 시각으로 사안을 봐야 한다는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아야 한다는 점도 명확히 했습니다. 네, 이번 판결에 대해서 각계 반응 어떻습니까? 네, 여성단체에서는 사법부가 가해자 중심에서 벗어나 피해자의 목소리에 귀 기울인 판결이라면서 성폭력 사건에 새로운 기준이 마련됐다고 반겼습니다. 충남도 공무원들은 무덤덤한 분위기 속에 예상했던 결과라는 반응과 충남이 성폭행 도지사를 배출했다는 오명을 쓰게 돼 착잡하다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자유한국당 충남도당은 권력자의 파렴치한 이중행각과 강압적 성폭력이 단죄됐다며 민주당은 전직 지사의 추악한 일탈에 대해 도민들에게 제대로 사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예, 충남이 성폭행 도지사를 배출했다는 오명. 예, 안 지사, 도민들에게도 사죄해야 합니다. 추석 연휴가 벌써 이틀 앞으로 다가오면서 전통시장에 장 보러 가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시장에서 장 볼 때 쓸 수 있는 모바일 온누리 상품권이 새로 나왔다고요? 네, 새로 나온 모바일 온누리 상품권은 종이 상품권에 없는 장점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지정된 은행에서만 살 수 있던 종이 상품권과 달리 모바일 상품권은 체크페이 앱을 통해 모든 은행에서 살 수가 있고요. 할인율도 10%로 기존 종이 상품권보다 5% 높습니다. 소득공제율도 40%로 신용카드 15%, 현금 30%보다 높고요. 추석 명절을 맞아 구매 한도액도 1인 3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늘었습니다. 하지만 출범 초기다 보니 현재는 제로페이 가맹점에서만 쓸 수 있습니다. 예, 할인율도 높고 소득공제율도 높다면 안 쓸 이유가 없겠네요. 네, 그런가 하면 이 추석 대목을 앞두고 위조 지폐가 유통돼 주의가 필요하다고요. 네, 10,000원짜리 지폐 300장을 위조해서 천안과 아산 등 전국을 돌며 유통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컬러 프린트를 이용해 양면 복사를 한 다음에 시중에 유통하는 수법이었는데요. 이들은 노인들이 근무하는 편의점이나 정육점처럼 현금 거래가 많은 소규모 상점을 노렸습니다. 경찰은 아직 위조 지폐 70여 장이 유통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조폐공사는 지폐를 빛에 비춰서 홀로그램 이미지가 변하는지 확인을 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예, 요즘 현찰 쓰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10,000원짜리 지폐 유심히 보시기 바랍니다. 이 밖에 밤사이 사건 사고 있었나요? 네, 어젯밤 11시 30분쯤 서천면 문산면의 한 단독주택에서 불이 났습니다. 주택에 모두 타면서 68살 A씨가 숨졌습니다.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또 어젯밤 9시 반쯤에는 대전시 복용동의 한 삼거리에서 충남도청 통근버스와 승용차 석대가 잇따라 부딪히는 사고가 났습니다. 이 사고로 승용차 운전자 4명이 다쳤습니다. 경찰은 버스가 신호를 위반하며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네, 뉴스브리핑 이현경 기자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의 생생정보입니다.
충청남도가 현장 밀착형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을 위해 찾아가는 충남 일자리 버스를 운행합니다. 참가와 관련한 문의사항은 충남 일자리 소통공간 잡카페 홈페이지나 전화로 문의하면 됩니다. 충남 청소년진흥원이 23일까지 충청남도 청소년 자원봉사대회 응모를 접수합니다. 봉사활동을 펼친 도내 만 9세 이상 24세 이하 청소년과 청소년 자원봉사 동아리라면 누구나 응모할 수 있으며 응모 신청서 교부와 기타 자세한 안내는 충남 청소년진흥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코레일은 이달 말까지 모바일 앱 코레일톡으로 승차권과 공유 차량 이용 서비스인 그린카를 함께 이용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경품 행사를 진행합니다. 또 가을 여행 주간 초성 완성하기 행사를 진행해 참여 고객 가운데 정답자 모두에게 캔커피 교환권과 그린카 3,000원 할인 쿠폰도 제공합니다. 충청남도는 30일 도청 문예회관에서 열리는 우수 건설자재 전시회에 참가할 업체의 신청을 20일까지 받습니다. 참가비는 없으며 참여를 원하는 도내 업체는 도건설정책과에 신청하면 됩니다. 홍성군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와 도로용 3종 건설기계 400대의 폐차를 목표로 노후 경유자동차 조기 폐차 지원 사업을 시행합니다. 신청 기간은 18일까지로 군청 환경과 또는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할 수 있고 신분증과 차량 등록증을 꼭 갖고 방문해야 합니다. 백제 고도문화재단이 시행하고 있는 부여 화지산 유적의 발굴조사 2차 성과가 오늘 오전 10시 현장에서 공개됩니다. 국립공주박물관에서는 오늘부터 15일까지 추석 당일만 빼고 가족과 함께 다양한 전통 민속놀이를 즐길 수 있습니다. 특별전 사신이 호위하사 백제 능산리 1호 동화총이 오늘부터 국립부여박물관 기획전시관에서 열립니다. 부여 능산리 고분군은 백제 사비 시기의 왕릉원으로 1호 무덤 동화총은 석실 내부에 청룡, 백호, 주작, 현무 등 사신과 연꽃 구름 무늬가 그려진 벽화 고분입니다. 충남도서관은 오늘과 24일 오후 7시 30분에 권미림 강사의 커피와 인문학 강연을 개최합니다. 날씨입니다. 대전과 세종 충남 지역은 오늘 흐린 가운데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내일 오후까지 30에서 80mm입니다. 비가 오는 곳은 돌풍과 천둥, 번개가 치는 곳이 있을 것으로 예상돼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대전과 세종 30도, 천안 28도 등 27에서 30도 분포로 어제보다 3도가량 높겠습니다. 지금까지 생생정보였습니다. 생생한 뉴스, 깊이 있는 이슈 분석. 여러분은 지금 방석준 앵커와 함께하는 KBS 대전 생생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대전 세종 충남 선거관리위원회가 추석을 맞아 정치인들의 금품 제공 등 불법 행위에 대한 특별 예방 단속을 실시합니다. 특히 내년 4월 15일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불법 행위가 우려돼 정당과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입후보 예정자 등을 대상으로 선거법 안내 활동에 주력하고 나섰습니다. 오늘 생생 인터뷰에서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선거법 홍보와 위반 행위 단속에 나선 대전 선거관리위원회 설태선 홍보 담당관과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설태선 담당관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대전 선거관리위원회가 추석을 맞아서 각종 불법 행위의 예방과 단속에 나섰는데 먼저 어떤 내용인지 전반적으로 설명을 좀 해주시죠. 예, 우리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추석 명절을 전후하여 실시하고 있는 선거법 위반 행위 특별 예방 단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추석 명절 분위기에 편승하여 정치인이 명절 인사를 명목으로 선거 구민에게 선물을 제공하거나 선거에서의 지지를 유도하는 현수막과 같은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인사문을 발송하는 등 불법 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매우 큽니다. 네. 그래서 우리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각 정당과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 의원, 입후보 예정자 등에게 주요 위반 사례와 관련 선거법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전 안내에도 불구하고 위법 행위가 발생할 경우에는
엄중히 조사하여 조치할 예정입니다. 예, 특히 내년 4월 15일 실시되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각 정당, 국회의원, 자치단체장, 입후보 예정자 등을 대상으로 선거법 안내 활동에 특히 더 주력을 하셔야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번 추석은 내년도 4월 15일에 실시하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7개월 정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정치인들이 명절 인사를 명목으로 선거운동을 하고 싶은 유혹을 받기 쉽습니다. 네. 이에 우리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직원들은 각 정당과 정치인 등을 직접 방문하여 추석 명절 전후에 주로 발생하는 위반 사례와 이와 관련된 선거법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안내 공문을 발송하여 정치인들이 주요 위반 사례와 관련 선거법을 숙지하도록 하여 법을 몰라서 행하는 위반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있습니다. 예. 사실 해마다 명절이 되면 명절 인사를 명목으로 한 정치인들의 불법 선거 운동 행위가 있을 가능성이 높은데 그동안 그 실태는 어느 정도였습니까? 예, 전국적으로 살펴보면 의례적인 명절 인사를 가장하여 선거 구민이나 경로당 등의 떡, 과일, 명절 선물 등을 제공하는 행위가 주로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국민들의 정치의식 수준이 높아지고 선거관리위원회의 지속적인 예방 안내 활동으로 위반 행위가 감소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네. 정당이나 정치인들이 선거구민 등에게 귀향이나 귀경버스를 무료로 제공하거나 대합실에서 다과나 음료를 무료로 나눠주는 행위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예. 예. 귀향이나 귀경버스를 무료로 제공하거나 대합실에서 다과나 음료 등을 나눠주는 것도 이게 보통 인용이 될 것 같은데 이것도 불법이군요. 아, 네, 그렇습니다. 네. 다과나 음료 등 소액의 물품을 제공하는 행위도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는 기부행위에 해당됩니다. 공직선거법에서 제한하고 있는 기부행위는 선거구민뿐만 아니라 선거국 안에 있는 사람이나 기관, 단체, 시설, 그리고 선거구민의 모임이나 행사 또는 선거구 밖에 있더라도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사람이나 기관, 단체, 시설에 대하여 금전, 물품,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이에 관련된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설마 우리 고유의 명절에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는 생각에 좋은 뜻으로 한 행위도 선거법을 위반할 수 있음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정치인들이나 유권자들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선거법을 위반할 수도 있겠군요. 네네네. 그래서 이 선거법 내용을 또 자세히 알아두는 게 필요할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명절과 관련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추석 명절과 관련하여 할 수 있는 행위를 4가지 사례를 들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근본 추석과 관련하여 선거일 전 180일 전일인 10월 17일까지 정치인은 자신의 직성명이 표시된 의례적인 명절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습니다. 네. 또한 의례적인 인사말을 문자 메시지로 전송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평소 지면이나 친교가 있는 지인들에게 의례적인 명절 인사장을 발송할 수도 있습니다. 네. 정당은 자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황에 대한 입장을 홍보하는 인쇄물을 거리에서 배부할 수 있습니다. 애청자 여러분께서도 명절에 주요 정당의 유명 정치인들이 기차역이나 고속버스 터미널에서 정치적 현안을 담은 정책 홍보물을 배부하는 것을 보았을 것입니다. 네. 예, 정치인 등이 또 명절을 맞아 선거구 내 의경이 근무 중인 기관이나 군부대를 방문하여 유문금품을 제공할 수 있으며 구호 자선단체가 개최하는 불우 이웃돕기 바자회에 의용금품, 구호금품을 제공하는 행위도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선거일 180일 전까지,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 10월 17일까지는 그 의례적인 명절 현수막, 또 의례적인 문자 메시지, 의례적인 명절 인사장 이런 건 가능하다는 거죠. 여기서 있잖아요. 예. 그 180일 말씀드린 건 그 예. 시설물 있지 않습니까? 예. 현수막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 선거법 90조에 보면은 예. 시설물의 설치 등의 금지에서 선거일 전 180일부터는 그 정치인의 성명이 들어갈 경우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실혈물을 간주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예. 금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 이제 의례적인 뭐 문자 메시지나 명절 인사장 같은 것은 보낼 수 있습니다. 이건 180일 예. 이후에 다음 설날도 가능하다는 얘기죠. 예. 근데 여기 자기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거나 이런 내용이면 안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그런데 또 불우이웃 돕기 바자회, 네네. 또 군부대나 의경부대 이런 데는 의문금품이나 위헌금, 구호금품을 낼 수 있다. 예, 맞습니다. 네. 예. 또 이 반대로 추석 명절에 할 수 없는 활동들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예, 추석 명절에 할 수 없는 활동을 5가지 사례를 들어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정치인 등이 선거구민에게 명절 선물을 제공하거나 귀향, 귀경버스를 무료로 제공하는 행위는 할 수 없습니다. 네. 또 정치인 등이 관내 경로당이나 노인정 등의 명절 인사를 명목으로 과일, 선물 등을 제공하는 행위도 할 수 없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선거법에서 허용되는 위문금품, 의원금품, 구호금품 등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입후보 예정자를 지지, 호소하는 선거운동 관련 발언을 하면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네.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명절 인사를 빙자하여 선거운동 내용이 담긴 현수막을 게시하거나 인사장이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행위도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당선이나 낙선을 목적으로 문자메시지, 인터넷 홈페이지,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과 그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사실 공표, 비방 등 공직선거법에서 제한하는 내용을 게시하거나 전송하거나 토란하는 행위를 하여서도 아니 됩니다. 예. 요즘 뭐 SNS나 유튜브에 이제 가짜 뉴스들이 문제가 되는데 네, 이것도 예. 함부로 퍼나르면 안 되는 거죠. 예, 맞습니다. 예. 예. 만약에 선거법 위반 행위가 발생할 경우에 어떤 조치가 이루어지는 건가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거법 위반 행위를 인지하면 선거법 위반 행위 조사권을 발동하게 됩니다. 네. 그에 근거해서 관련자를 대상으로 선거법 위반 행위 조사 활동을 하여 위반 행위 실체를 파악합니다. 그리고 나서 선거에 미치는 영향과 위반 행위 경중 등을 따져 사직 당국에 고발하거나 수사 의뢰를 하기도 하고 경고 등의 행정 조치를 취하기도 합니다. 예. 유권자 역시 정치인으로부터 금품이나 음식물 등을 받을 경우에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데 이 내용도 좀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예. 선거에 관하여 금전, 물품, 음식물, 서적, 관광, 기타 교통 편의 등을 제공받은 경우 그 가액의 50배까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네. 입후보 예정자의 친척으로부터 명절 선물로 장아찌 세트를 제공받은 선거구민 296명이 총 5,300만 원 상당의 과태료를 부과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국회의원 보좌관 명의로 제공한 명절 선물로 곶감을 받은 선거구민 124명에게 총 2,960만 원 상당의 과태료를 부과한 사례도 있습니다. 예. 위반 행위를 발견하면 어떻게 신고를 하면 되는지요? 애청자 여러분께서 선거법 위반 행위를 발견하시면 관할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나 국번 없이 1390, 1390번으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법 위반 행위를 신고한 분에게는 최고 5억 원 범위 안에서 선거범죄 신고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예, 신고 포상금이 5억 원까지 되는군요. 예. 그리고 이 추석 연휴 기간에도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선거법 위반 행위 신고와 접수 체제를 유지하는 등 그 선거법 안내와 단속 활동을 계속 벌인다고요? 예, 맞습니다. 우리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지역의 각 정당과 정치인 등을 대상으로 선거법 위반 행위 예방 및 안내 활동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번 추석 명절 기간에도 선거법 위반 행위 신고 접수 체계를 상시 유지하고 있습니다. 애청자 여러분께서도 위반 행위를 인지하시면 앞에서 안내드린 1390으로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유권자 여러분에게 당부드리겠습니다.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합니다. 꽃이 피기까지 햇빛과 비, 거름 등 좋은 환경과 각종 해충으로부터의 보호도 필요합니다. 선거가 민주주의의 꽃으로 피기 위해서는 모두가 인정할 수 있는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 문화가 전제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애청자 여러분의 관심과 애정이 필요합니다.
애청자 여러분의 깨끗한 정치 문화에 대한 관심을 당부드립니다. 우리 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도 이에 부응하여 더 열심히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사실 정치가 바뀌기 위해서는 선거 문화가 먼저 바뀌어야 되고 네, 또 선거 문화가 바뀌기 위해서는 정치인뿐만 아니라 유권자들도 바뀌어야 되죠. 예, 맞습니다. 예. 예. 선관위 직원분들께서는 이번 연휴 기간에 뭐 당번 근무를 형태로라도 하여튼 뭐 완전히 쉴 수는 없겠네요. 지금 이 내용을 들어보니까. 저희 이제 신고를 받을 수 있도록 항상 대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연휴에 고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즐거운 명절 보내십시오. 예, 고맙습니다. 네. 예. 지금까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선거법 홍보와 위반 행위 단속에 나선 대전선거관리위원회 설태선 홍보 담당관과 말씀 나눴습니다. 주간브리핑입니다. 중도일보는 조국 임명 전국 급냉, 충청권 현안 직격탄 우려란 기사에서 국회 세종의사당, 대전 충남 혁신도시 등 지역 현안 관철을 위한 골든타임이지만 강대강으로 대치하고 있는 여야 관계로 악영향이 불을 보듯 뻔하다고 보도했습니다. 금강일보는 조국과 안희정, 엇갈린 운명이란 제목으로 역사의 변곡점 써 만난 두 1965년생 동갑내기가 같은 날 하나는 법무부 장관에 임명되고 하나는 성범죄 징역형이 확정됐다고 전했습니다. 대전일보는 밀려드는 행사, 쉴 틈 없는 지자체장, 충청투데이는 문제의 야학, 경찰 수사 받는다. 이런 기사를 실었습니다. KBS 대전 생생뉴스 기술의 이재은, 구성 조미연, 제작과 진행의 방석준이었습니다. 9월 10일 화요일 방송 여기서 마칩니다. 행복하고 평화로운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